예, 신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올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연초 흐름들이 며칠 조금 눌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간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올해 우리 시장에 대한 그림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큰 그림 다시 그려보면서 오히려 흔들릴 때 전략을 좀 다시 세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은 이제 올해 시장 흐름들을 상반기가 좀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조금 밀리는 상고 하저 패턴으로 보는 분들이 의견으로 보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경민 의원께서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걸로 주가가 높아질 걸로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무엇보다도 펀더멘탈,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익 흐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일단은 뭐 경기가 레벨업 된다, 이전 수준으로 GDP 성장률이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18년, 19년과는 달리 경기 사이클, 경기 모멘텀이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GDP 성장률을 보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레벨이 좀 더 높아지는 그림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2분기부터 레벨이 크게 올라가면서 4, 4분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이익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60%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상반기 중에는 경책 효과,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 여기에다 유동성 모멘텀들이 시장을 끌어간다면 하반기에는 펀더멘털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변수로는 무역 합의를 들 수 있겠는데요. 1차 무역 합의 타결되었고 1월 15일 날 서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부터 대중국 관세율은 일부 인하가 되게 되고요. 트럼프가 발언했듯이 2차 무역 합의 멀지 않은 시점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중에 늦어도 뭐 대선 전에 2차 무역 합의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진전된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대중국 관세율 인하, 관세 철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의 경기 전망치보다는 좀 더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IT입니다. IT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글로벌 전반적인 수요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한국 중심만의 매력을 좀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분기에는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과열 해소 국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이고 가볍게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경민 의원께서는 대신해서는 예상 지수 밴드를 하단 상단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하단은 21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단은 2480포인트로 성정을 해놓고 있는데 향후 2차 무역 합의가 언제 되는지, 그리고 2차 무역 합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상단을 좀 더 높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2,500선에 근접하는 수치이니까요. 예,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맞았으면 하는 좀 바람드립니다. 지수 강세,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 더 좋아질 배경으로 이제 경기 이야기, 또 무역 전쟁의 해소, IT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올해 전망의 투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는 실제로 얼마나 좋아질까? 또 국가별로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 경기 회복을 좀 이끌까요? 일단 GDP 성장률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2019년보다 레벨이 좀 더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체감하는 경기 흐름들이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지만 2%대 성장을 회복하면서 2019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GDP 성장률보다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경기 사이클, 경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22개월 만에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반전을 했고요. 비단 뭐 몇몇 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독일, 유럽, 한국,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사이클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교역,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모습들,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출 지표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경우 좀 더 모멘텀 측면에서, 개선되는 측면에서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흐름들과 맞물려서 기업 이익단까지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 이익 증가, 이익 개선세를 보면은 저점은 이미 찍었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2020년에는 경기 사이클이 회복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1년, 좀 길게는 1년 반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2020년에는 경기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증시 두 번째 키워드는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1단계 합의가 이제 서명만을 남겨두고 네. 있는 상황이지만 2단계, 3단계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높은데, 근데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앞서 잠깐 보면 해석하셨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합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그널링 효과, 그러니까 그동안은 된다 안 된다 네. 소음이었던 그런 것들이 경기 흐름이나 불확실성 완화 쪽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결국 것들은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분쟁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어디까지 갈까라는 불안감들을 키웠고 그동안에는 이 정도 무역 관세 부과하면 일단락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관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좀 끝도 모를 무역 분쟁의 확산 가능성을 경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무역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고 앞으로의 스텝은 좀 더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차, 3차 무역 합의 된다 안 된다 돼도 별 크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2차 무역 합의는 아마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또 하나의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GDP 성장률 좀 작년보다 둔화되고요. 중국도 6% 성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에 의해서 경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세율을 인하한다라는, 그러니까 점진적인 관세율을 인하하고 무역 분쟁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게 되면 대선 레이스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흐름, 이 기업 이익 흐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누적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키워왔다는 건데요. 이번 1차 무역 합의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관세율 인하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들, 그동안 무거웠던 경기 흐름에 좀 덜어내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GDP 성장률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2018년 GDP 성장률을 정점으로 17년 정점으로 18년, 19년, 20년까지 경기 둔화될 수 있다는 현재의 컨센서스가 2020년부터 경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증시 세 번째 키워드는 IT인데요. 사실은 이제 IT, 반도체, 장비 이런 섹터들이 폴더블해서 옛날부터 좀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기대가 크죠.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증시입니까? 아니면 글로벌하게 좀 IT들이 다시 좀 성장하나요? 글로벌 전반적인 IT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특히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인 IT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5G 모멘텀,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설비 투자도 확대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서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2020년에는 많은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산업, 주식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 증시만의 차별적인 매력도를 더 높여주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 한국 기업 이익 증가율에서 올해는 한 28% 정도 현재 컨센서스가 28%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저는 3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여도가 높은 IT 반도체 쪽에서의 추가적인 이익 상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5G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보면요. 올해 2월 달만, 작년 2019년 2월 달만 하더라도 2020년에는 한 2,600만 대 정도 팔리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의 전망치로는 1.9억 대, 최근에는 2억 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반도체 매출액 전망 또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IT 수요 그리고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지금의 기업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코스피 상승 여력도 더 커지고 IT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도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시장의 전망들을 비교적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근거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연초에 시장이 조금 늘리고 있는 요인이 연말에 쌓였던 약간 피로감,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인데요. 미국 이란 간의 이제 중동의 긴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 얘기랑 묶어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미국 이란 갈등은 뭐 리스크 면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면전으로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란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대응 관계를 본다면 이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장감은 유지되고 긴장감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의 추세를 바꾸거나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리스크 팩터는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피로감,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 여기에 맞물려서 연말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들에 더불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코스피 단기 조정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1분기, 1월, 2월쯤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IT, 반도체 업종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회복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지게 된다면 시클리컬이라 말할 수 있는 에너지 조선 화학 업종까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T와 시클리컬 동반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신다면 아마 2020년 전략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일부 좀 내수주나 컨텐츠나 뭐 게임, 미디어, 바이오 이런 쪽인데 이경민 의원께서는 IT 플러스 다음을 경기 관련 중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새해 전망 그리고 전략,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14포인트 하락 2160입니다. 초반 상황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여왔고요. 코스닥이 바이오가 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률이 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그 영향권에 시정학적 우려 영향권에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도 끝까지 잘 대응하시고요.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